네, 이번에는 제가 새로 가입하게 된 새로운 키퍼리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3년차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리그가. 이번에 새로운 신규 가입자를 7명을 받아들이면서 14팀으로 운행되는 리그에서 절반의 매니저가 대폭 교체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 리그에 제가 그 7명 중 1명으로 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룰과 규정을 알아보니 상당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되는 리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랫폼은 야후 판타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99달러 셀러리 캡 드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로 네이버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일단 리그 규정을 쭉 보면은 기본적인 그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로스터는 9명입니다. 플러스 2는 이제 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그와 비슷하게 8명인 그 플랫폼에서 8명인 로스터에서 추가적으로 유틸리티 포지션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실제 농구에서 비슷하게 전에 제가 구상했던 게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5명이 주전으로 뛰고 나머지 3명이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형식의 로스터를 운영했었는데 작년까지 이 8인 로스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유틸리티를 하나 추가해서 9인 로스터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탯 카테고리도 기본 스탯에다가 매년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도 제가 했던 키퍼리그와 유사한 점이고 그렇게 그럴만도 한 게 여기에서 제가 운영했던 키퍼리그의 한 거의 느낌상은 절반인데 반은 약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저의 키퍼리그에서 자주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새로운 키퍼리그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키퍼리그를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리그에 이제 제가 3년 차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정이 이제 모든 선수가 처음 신규로 참여하면 99달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만 99달러고 그 뒤로 이제 기존 참가자가 되면은 1등을 해야지 99달러를 가질 수 있고 꼴찌를 했을 경우 75달러 그 정도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드래프트 전반기 후반기 등 그렇게 후기를 3번을 남겨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남겼을 때 샐러리를 보장해주고 안 남겼을 때 샐러리가 많이 깎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샐러리에서 차등을 줘서 매년마다 이제 저희 리그는 총합 샐러리가 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개념이었다면 여기 이 리그는 99달러 리그라고 부르겠습니다. 99달러 리그에서는 매년 가질 수 있는 샐러리가 이제 성적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 샐러리로 선수를 키핑도 할 수 있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샐러리를 그대로 아무도 키핑 안 하고 경매 안 하고 그대로 드래프트로 참여하게 되면 해당 샐러리가 웨이버 예산에 그 플러스 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샐러리는 그해 지난해 성적에 따라서 적용되고 샐러리는 계속 그렇게 유동적으로 성적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끔 진행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참가하는 경우가 $99를 주어지니까 처음 신규 참가자에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긴 하죠. 키핑을 못하는 대신 샐러리는 가장 많은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저는 신규 참가자였기 때문에 키퍼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원래 기존에 멤버들이 키핑을 했습니다. 키핑을 했는데 잠시만요. 키핑한 거를 한번 대충 키핑한 것을 여기는 카톡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현재 카톡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팀에서 신규 단주가 절반 그래서 키핑 가격이 없죠. 키핑은 실제 샐러리에 따라서 미일입니다. 요키치가 55밀 하죠. 그 55 앞에 뒤에 밀리언 달러는 잘라버리고 $55가 그 시장 예산은 성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운님이 작년 1등 하셨나 보네요. 시장 예산에서 요키치의 샐러리를 제합니다. 그럼 $99에서 55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남는 예산이 키핑을 할수록 예산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2명을 키핑하면서 예산이 $29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29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빅바디님은 뒤에 이거는 아직 그 빅바디님이 키핑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작성된 문서인데 빅바디님도 이제 키핑을 하셔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쪼미님처럼 기존 팀인데도 불구하고 키핑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라고 해야 되나? JO팀, 네, 조팀은 작년 91mm, 작년 성적에 따라 91mm 샐러리가 되셨는데, 키퍼로 진짜 유망주 2명만 키핑을 해서 꽤 많은 샐러리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시게 되셨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경매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고 재밌는데, 8일에 걸쳐서 이제 하루에 3명 가드, 포워드, 센터를 이제 그 경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되게 크게 보이지?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면은 저는 3라운드 3일차에 가드 선수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를 선정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 순서는 노미네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샐러리캡 리그에서 선수를 그 노미네이트 시키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노미네이트 시키는데 선정을 하는데 선정은 여기 룰에 보면
직전 시즌 기준 시즌 랭킹 50위 이내의 선수들 안에서 가드, 포워드, 센터 순서에 따라 자신이 올리게 된 선수를 그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실링은 이제 그 랭킹에 상관없이 1라운드 1픽부터 10픽의 선수들이 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키핑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쭉 랭킹이 나옵니다. 요키치를 키핑을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요키치는 포함이 안 되고, 프리시즌 랭킹이라고 해서 작년 성적을 기반으로 나오는 랭킹인데, 이 랭킹 50위까지 안에서 이제 선정자로 결정된 분이 이제 해당 포지션에 맞게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1일차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표는 내일 밤 10시인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일차 경매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99 샐러리 캡 드래프트 리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매에는 참여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매에서 최대 4명까지 키핑을 한 명도 안 했을 경우 최대 4명까지 자신의 팀으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매에서도 한 명도 안 뽑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드래프트 하게 된 예시인데, 신규 참가자로 $99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핑은 원래 신규 참가자니까 못하죠. 그리고 경매에서도 한 명도 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드래프트 순서는 제일 처음이 됩니다. 드래프트는 스네이크 방식이 아니라, 드래프트는 이렇게 경매까지 진행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샐러리가 가장 높은 순위로 그 픽이 주어집니다. 1, 2라운드는 스네이크가 아니고 자녀 예산이 높은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자녀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1라운드부터 드래프트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2라운드도 이렇게 쭉 진행되고, 3라운드, 4라운드 빈자리 있으면 메꾸는 방식으로 5라운드, 6라운드 그런 식으로 채워지고, 7, 8, 9라운드도 이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자녀 예산이 높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샐러리 캡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드래프트에서 유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키핑을 좋은 선수들을 많이 하면 그만큼 샐러리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드래프트 순서는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경매도 지금 전략적으로 최대한 돈을 많이 남기면서 드래프트를 해야 됩니다. 작년 시즌 경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8회차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전체 팀들 둘, 넷, 여덟 밖에 안 되네. 하여튼 전체 팀들의 그 경매를 한 것을 이제 전체로 경매가 완료되어서 가장 아래가 경매 당첨된 팀들입니다. 브래들리 빌이 8회차 가드로 경매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워드로는 잭라빈이 선정되었고, 센터로 웬반야마가 8회차에 되어서 올라왔네요. 네, 잠시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일시 중지시켜 놓고 계속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매에 낙찰된 경우
13일로 빅볼팀이 낙찰이 되셨고, 빅볼팀은 지금 남은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키핑 이제 자신의 팀 선수가 된 선수로 스코티 반지가 있었고, 빅볼팀 브래들리 빌을 낙찰해서 브래들리 빌과 스코티 반지가 이제 빅볼팀으로 그렇게 소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캐니언 팀이 73달러를 써서 웬바냐마를 낙찰하셔서 남은 예산이 9달러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7라운드였나 6라운드 7일차였나 6일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쭉 다 나와서 1일차부터 다 나와서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1일차에 할리버튼, 르브론, 요키치가 올라왔었는데 1일차니까 실력이 뛰어난 선수니까는 경매 낙찰된 경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99달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90달러를 써서 낙찰이 되셨고, 뭐 이렇게 1달러만 써서 그냥 경매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르브론은 18달러로 낙찰이 됐네요. 르브론은 뭐 좀 그러니까. 그리고 요키치 같은 경우는 88달러. 실력은 할리버튼보다 요키치가 더 좋긴 하지만 경매이기 때문에 88달러, 90달러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을 보면은 너무 높게 불렀군요. 한 50달러만 해도 경매에서 할리버튼을 낙찰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교배 방식이 입찰 방식이 비공개로 그렇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 부를지 감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입찰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달러만 해도 경매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90달러를 주고 낙찰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1일차, 2일차, 3일차 다 진행되는데, 현재 경매 1일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네이버 카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블로그에는 비밀 댓글을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차로 그렇게 다시 한번 1일차로 가드를 선정하게 되신 포포비치 팀과 포워드를 선정하게 되신 슈퍼샤이 팀, 그리고 센터를 선정하게 되신 뿌까미 팀이 각각 가드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슈퍼샤이 팀은 포워드로 쿤보, 뿌까미 팀은 센터로 사보니스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선정은 카카오톡에서 이제 이게 전체 채팅방이고 1대1로 이 운영을 담당해서 하고 계시는 존님께 이제 1대1 채팅으로 어떤 선수를 선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조팀이 성이 조씨겠죠 아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팀 이름은 JO라고 하겠습니다. JO 팀이 이렇게 1일차에 선정된 선수들을 올려놓으면 댓글로 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은 다 비밀 댓글인데, 이렇게 가드에 대해서 비밀 댓글인데, 제가 단 댓글은 저는 보이죠. 저는 이번
샤이, 쿤보, 서브니스에 대해서 입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0달러를 쓰면 입찰 없음, 입찰 포기가 되는데 다 1달러만 제시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룩 네, 계속 비밀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입찰을 상대방이 얼마를 할 줄을 알 수가 없고, 제가 내는 금액이 아까 할리버튼처럼 50달러만 내도 영입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를 내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90달러나 내고 그렇게 경매에서 입찰을 얻어갈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경매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내고 선수를 영입하면 그거는 진짜 경매를 잘한 게 될 거고, 지난 시즌에 할리버튼처럼 다른 사람들 한 47달러, 48달러가 최고로 입찰한 금액인데 90달러나 내고 그렇게 영입을 한 경우는 경매를 조금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노리는 선수가 있을 때는 이제 입찰 금액을 어느 정도 높게 부르면서 진짜 입찰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 결과가 나온 뒤에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일 동안 경매가 진행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다 되면은 이렇게 최종 남는 예산이 나올 거고, 그 예산으로 드래프트가 다음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1년차, 2년차 때는 드래프트를 수동으로 그렇게 했었나봐요.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지명하면은 이제 그 지명된 선수를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부터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도록 한답니다. 3라운드나 4라운드 때 되는 선수들을 이렇게 키핑이나 경매로 된 선수들을 다 커미셔너가 다 일일이 지정을 해놓고 온라인 드래프트를 들어가면 순서대로 설정한 대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온라인 드래프트가 올해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경매 1일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 밤 10시에 경매 이제 당첨자, 입찰자, 낙찰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2일차 이제 선정을 하고 2일차에 선정된 그 선수들에 대해서 경매가 또 입찰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8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넘게 그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드래프트가 또 진행되는데, 드래프트는 라이브로 하면은 안 되겠죠. 이 리그를 참여하는 사람이 라이브를 보고 하면은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드래프트 영상도 찍어서 차후에 이제 영상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판타지 키퍼 리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리그는 99달러 셀러리 캡 드래프트라는 이름의 리그입니다.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고, 왜냐면 그 영입을 할 때 막차를 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웰컴 투 더 NBA 네이버 카페에서 게임에서 판타지를 이제 참가를 모집하는데 몇 명 부족하다고 이제 했었는데, 그 희망한 사람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딱 여기까지가 끝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게 이분들 다 쪽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참가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쪽지 온 거를 확인하고 제가 먼저 등록을 하게 되어서 저는 아슬아슬하게 막차로 리그에 무사히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참가한 재미있는 키퍼리그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이 리그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